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기초 영단어 꼭 알아야 하지만 그냥 무작정 외운다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꽤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장과 대화 상황을 활용해서 정말 꼭 알아야 하는 단어를 정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를 활용하시면 이런 문장들을 3초 안에 바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수업 끝날 때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또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April. April은 4월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사실 1월부터 12월까지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기초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배울 건 바로 4월을 의미하는 April. 나중에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알파벳이 A라서 April이 등장했는데 S가 등장할 때쯤이면 September, 9월도 나올 거고요. 아니면 D가 나올 때는 December 이렇게 전부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배웠던 거 한 번쯤 복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월을 알면 좋지만 꼭 헷갈린다면 내가 태어난 월 정도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사용하기 편할 거예요. 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She was born in April. 그녀는 4월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뭐 태어났다라고 할 때 I was born, she was born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was pp 형태로 내가 뭔가를 낳은 게 아니고 태어난 거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달 앞에는 in을 잘 붙이는데요. in April 하면 4월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She was born in April. 아니면 주어를 바꿔서 I was born in April. 저는 9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얘기한다면 I was born in September. 영어 사전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달 그것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요. School begins in April.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school begins. 주어 동사를 바꿔봤는데요. 사람, 뭐 I나 you, she, 철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 이것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시작됩니다. School begins. 이런 식으로 3월이나 어떤 사건들도 충분히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in April. 4월에 시작된다는 걸 말해줄 수 있겠죠. 뭐 한국에는 보통 3월에 시작되고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9월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원어민과 대화할 때 School begins in April. 그래서 내가 3월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온 거다 식으로 점점 확장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대화 상황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지난 4월에 스페인에 갔어요. 저도 스페인에 가고 싶어요 라는 이 간단한 대화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영어로 바꿔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4월이란 게 나왔죠? 그냥 4월이 아니고 지난 4월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e went to Spain last April. 네, 뭐 지난 달이든 아니면 지난 주든 이렇게 지난을 얘기할 때 last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last April, 지난 4월을 의미합니다. 앞에 보면 We went to Spain. 우리는 스페인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주어 동사 시작된 첫 번째 미단이고요. 보통 시간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이런 추가 정보는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last April, 지난 4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We went to Spain last April.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연습해 주셔도 되고요. 기억할 때도 하나의 덩어리를 외운다 라고 보시면 돼요. went, Spain 이렇게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 이 덩어리를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까요? We went to Spain last April.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로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거 보면요. 저도 스페인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d like to go to Spain too. 여기서는 I'd like to라는 패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뭐 하고 싶다, 뭔가를 하길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I want to가 뭐 가볍게 친구들끼리 말하는 느낌이라면 조금 더 격식 있고 공손하게 얘기한다면 I'd like to가 더 잘 어울리는 거죠. I'd like to. 저도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Go to Spain. 스페인에 가는 걸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to를 붙여서 나도, 나 또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여행 갈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저 거기 가고 싶어요. 여기 머물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건 I'd like to.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이런 덩어리는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스페인에 가고 싶어요는 I'd like to go to Spain too. 이렇게 완성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area. 이것은 어떤 지역이나 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 보통 뭐 요렇게 작지는 않고요. 이 정도 되는 이런 구역 같은 거를 얘기하죠. 그거를 area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바로 문장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인데요. 저는 이 지역에 삽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디 삽니다라고 이름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좀 헷갈리거나 굳이 얘기해주고 싶지 않다면 I live in this area. 저는 이 지역에 살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여기 구석구석 잘 아시나요? 아, 제가 여기 지역에 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말해줄 수 있겠죠. 뭐 저는 예전에 뭐 I live in Seoul 혹은 울산 살 때는 I live in 울산 이렇게 도시를 얘기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I live in this area. 저는 이 지역에 살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live in this area. I live in this area. 물어본다면 Do you live in this area? 그리고 부정문을 한다면 I don't live in this area.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부정문 이런 것들은 기억날 때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연습해 주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대답만 하지 않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기본형을 활용한 질문들, 뭐 현재형이면 do you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과거형이면 did you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반복하면서 복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운 문장만 그것도 좋지만 살짝씩 변형하는 거 이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이 지역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There is no restroom in this area. 자, 기본적으로 뭐뭐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할 때 there is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도 없다, 정말 없다고 할 땐 no를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 don't have money. 저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I have no money. 돈 하나도 없어. 누군가 돈을 빌리러 온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no가 붙었다는 건 좀 강렬하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there is no restroom. 이 근방에는 진짜 화장실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진짜 저 수풀림 가서 뭐 이렇게 소변을 보거나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in this area, 이 구역, 지역을 말하는 게 되겠죠. 뭐 이제 걸어가거나 차 타고 가다가 뭐 한 조금 가다 보면 나온다면 그 지역에는 있는 게 되고요. 이 구역, 이 지역에는 없다라고 하면 in this area, in this area. 그냥 area라고 외우는 것보다 in this area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면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장으로 덩어리로 외워보는 거죠. 이 구역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시 해보면 There is no restroom in this area. 헷갈리시면 그냥 no restroom, no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restroom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로 활용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완벽한 문장 만드는 거에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배운 것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한 다음에 제스처와 함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가끔 실수할 때 있는데 그때마다 당황하게 되거든요. 항상 당황하더라도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괜찮아. 나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 나한테는 두 손과 표정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대화 상황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지역을 잘 아세요? 라고 하니까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거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Do you know the area well?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당신은 뭔가를 아시나요? 라고 할 때 우리가 Do you know를 물어보죠. 우리가 외국 배우들이 한국 오면 막 Do you know BTS? Do you know 김치? 이렇게 뭔가를 아시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던지는데요. 그게 바로 Do you know입니다. Do you know the area? 그 지역을 잘 아시나요? Well. 이 well 붙이면 잘 아시나요? 라는 의미가 돼요. well 빼면 그냥 아세요. 잘 아세요? Well. 이렇게 되는 거죠. Do you know the area well?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까요? Do you know the area well? 그 구역, 지역을 잘 아시나요? 라고 하니까 I've never been there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완료를 사용했는데요. 이 I've, 이 V가 have라고 보시면 됩니다. have PP 형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안 갔어, 안 갈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를 했다, 해봤다 정도의 느낌이 되고요. never를 붙여서 강한 부정의 느낌, 절대 하지 않았다. I never been there. 그곳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즉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스페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누가 스페인 가본 적 있어요? 혹은 스페인 잘 아세요? 라고 하면 I've never been there. I've never been there. 여러분이 어디 가본 적 없다. 이 표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ever를 붙이면 강세를 줄 겁니다. I've never been there. 그러면 진짜 안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게 되겠죠.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거 만약 내가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하면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I've never been there. I've never been there.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No, no, no. I've never been there. 이렇게 어색한 연기 한 스푼 더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바로 arm. 이거는 바로 딱 보이시죠? 이 팔을 영어로 arm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이 가장 외우기 쉬워요. 명사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책상이죠. 책상, desk. 책은 book. 팔은 arm.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느낌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 can't lift my right arm.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lift는 들어 올리다란 말이 되겠죠. 제가 팔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것도 lift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이거는 여러분 외워주시면 좋아요. I can't. I can't.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다 사용하면 돼요. 나는 살 수 없다, 갈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다 됩니다. I can't. 그리고 약간 표정이 I can't. 이거 좀 안 어울려요. I can't. 좀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얘기해 주시면 조금 발음이 잘못되거나 잘못되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폭이 넓어질 겁니다. 표정과 제스처는 제가 항상 연습할 때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I can't lift.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My right arm. 이 오른팔, 왼팔이 아니죠? 오른팔. 여기 막 다쳐가지고 저도 여기 상처가 있는데 예전에 이게 좀 다쳤을 때 이게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럴 때 I can't lift my right arm. 팔은 arm. 뭐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가리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더 잘 얘기할 수 있고 막 돌려서 얘기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can't lift my right arm.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팔이 아픕니다. 어떤 아픔이나 통증을 얘기할 때 I have an ache. I have an ache. 이 표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어디 쪽에 통증이 있는지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는 in my arm. 팔이 아픕니다. I have an ache in my arm. 보통 이렇게 막 가리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 기억 안 나시면 I have an ache. 이렇게 가리키셔도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I have an ache in my arm. 발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약국에 가거나 아니면 뭐 우리 가이드나 다른 사람들한테 아픈 걸 얘기할 때 I have an ache in my arm. 누군가 뭐 가방 들어달라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케이 하면서 뭐 나한테 들라고 하진 않겠죠. 자, 그럼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보통 걱정할 때 많이 사용돼요. 너 무슨 일이야? 너 뭐야? 이렇게 하니까 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보통 어떤 경우죠? 이런 경우. 저도 어릴 때 한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애들 뭐 부주의하게 다니다 많이 다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무슨 일이 발생한 거니? 표정이 밝으면 뭔 일이래? 이렇게 좋은 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걱정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치거나 아니면 막 엉망진창이 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What happened to you? happen에 강세 줄게요.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여러분들도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그러니까 I fell and broke my arm.
자, 이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떨어지다. 보통 이렇게 윙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사용할 수 있어요. fall인데 fell로 바꿔준 건 과거형이기 때문이죠. I fell. 내가 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과 함께 사용할 때는 넘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넘어져서 and broke my arm. 이것도 과거형 때 break의 과거형 때 broke my arm. 팔이 부러지다. 이거는 뭐 arm을 leg로 바꾸면 다리가 부러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부러지는 게 팔다리가 많잖아요. break my leg, break my arm. 이 두 가지만 외워두시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가장 많이 부러지는, 이거 뭐 사용할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생겨났다면 이 표현 외워주시면 됩니다. I fell and broke my arm. 한번 더 해볼게요. I fell and broke my arm.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 보통 이렇게 and로 연결해 줄 때는 시간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넘어진 게 먼저, 그 다음 팔 다친 게 먼저, 이렇게 하나씩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around인데요, 둥글게 주변을 도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around, 제 손이 지금 요 마이크 주변 이렇게 둥글게 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얘가 아니고 뭐뭐쯤 주변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하게 해요. 자, 문장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돕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딱 초등학교 때 가르쳐 주더라고요. The Earth, 지구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하고 있죠? Moves around the sun. Moves, 움직이는데 around the sun. 태양을 이렇게 기준선 잡아서 둥글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바로 around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앞이 아니고 뒤에 강세 주면서 around. 너무 라고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정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Around the sun.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라는 유명한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earth moves, 어떻게요? Around the sun.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It may rain around noon. 자, 이번에는 around noon. 정오가 noon인데요, 딱 정오에 오면 noon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지만 모르잖아요. 정오쯤 온댔는데 뭐 정오보다 1시간 늦어질 수도 있고요, 1시간 일찍 비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around를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around noon, 그 주변에 한 정오가 있으면 정오가 아닐 수 있고, 약간 이 표정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앞에 어떤 말을 사용했죠? It may rain. 그냥 it rain이 아니고 it may rain, may를 붙였습니다. 이 may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may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5대5 정도 되는 추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간 컴퓨터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확실한 it must, 틀림없어 라고 하시면 되지만 비가 올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고, 이 느낌이라면 it may rain, may를 활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문장 느낌이 it may rain around noon, 이렇게 애매한 느낌 살짝 담아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 더 편할 겁니다. 뭐 이런 문장을 얘기하는데 it may rain around noon, 이거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must의 느낌이에요. may,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아리송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이 근방에 주유소가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저 길 아래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근방에 라는 표현들 around를 사용해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Is there a gas station around here? Around here, 여기 주변에. 여러분이 길 물어보실 때 사실은 뭐 이 블럭에 있나요? 아니면 5분 거리에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귀찮잖아요. around here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here이면 이렇게 둥글게 주변을 의미하는 거죠. around here 이렇게 덩어리 기억했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앞에는 is there a gas station? 뭐뭐가 있습니다가 there is이니까 뭐뭐가 있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is there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아직 멜로디가 아직 어색하시다면 is there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듣기를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원어민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뒤에 대열의 강세 주시면서 Is there? Is there? 이렇게 가주셔도 됩니다. 일단 말하기는 천천히 시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대신 뚝뚝 끊기지 말고 Is there?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Is there a gas station? gas station 하면 주유소를 의미하죠. 이 근방에 주유소가 있나라고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해외 가셔서 렌트를 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지나가다 사람 붙잡고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Is there a gas station around here? 완벽한 질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 있죠? There's a gas station. 주유소가 있죠. 어디죠? Down the street. 자, down 하면 아래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길 아래편에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쭉 내려가는 길이라면 저 아래편에 있다라고 하면 Thank you very much 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길 아래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There's a gas station down the street. 잘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 단어 arrive. arrive. 이것도 두 번째 약간 뒤에 강세가 있죠. arrive는 도착하다. 비행기가 쫙 도착하고 있네요.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막 들리잖아요. 우리 공항 비행기는 지금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여행할 때보다 이 공항 도착했을 때가 가장 설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설레는 기분을 안고 도착하다 뭐라고요? arrive. 좋습니다. 자, 문장 볼게요. I arrived at home early. 자, 어디 도착했죠? I arrived. 내가 도착했는데 at home. 집에 도착했죠. 네, 집은 home보다는 at home. 집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 외워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I arrived at home. 나는 집에 도착했어. 부드럽게 연결해 볼게요. I arrived at home. I arrived at home. 여기서 추가 느낌. 일찍 도착했다. early. early를 더했죠. I arrived at home early.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또 볼까요? 버스가 10분 전에 도착했어야 했어요. 자, 이거는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우산 가져올 걸, 우산 가져왔어야 되는데, 일찍 도착할 걸, 그거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표현이 should have pp입니다. 근데 should have는 붙여서 should have. 요 should와 v만 붙어 있죠. 요거 발음이 should have, should have. 약간 이렇게 발음돼요. 여기서는 the bus should have arrived. 그 버스가 도착했어야 됐는데, 도착 진짜 했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좀 늦게 도착한 겁니다. The bus should have arrived. 버스 도착했어야 되는데 언제죠? 10 minutes ago. 10분 전에. 그래서 지금 딱 왔는데 이 버스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지? 이거 타면 나 비행기 못 타는데 10분 전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이 버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이런 감정을 담아서 The bus should have arrived 10 minutes ago. 참고로 숫자, 시간, ago를 붙이면 뭐뭐 전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분 전이 되겠죠. 자, 아쉬움을 담아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되죠? The bus should have arrived 10 minutes ago. 한 번 더요. The bus should have arrived 10 minutes ago.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 상황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제 남편 거기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분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평소에 할 수 있는 대화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하면 Is my husband there? My husband is there. 나의 남편은 뭐뭐 있는 상태 거기. 나의 남편은 거기 있습니다 라는 아주 주어 동사 이렇게 깔끔한 문장인데요. 질문을 받고 싶다면 돌리면 됩니다. Is my husband ther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장이 조금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방식은 간단하죠. 주어 동사 바꾸는 거. 그래서 I am을 바꾸면 am I?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그거죠. Are you? 너는 배고픕니다. You are hungry. 너 배고파? Are you hungry?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거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제3자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Is my husband there? Is my husband there? 이런 문장도 좀 어색하지만 여러 번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Is my husband there? 내 남편 거기 있어? 말투는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따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e has just arrived. has pp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도착한 상태다라고 해줄 수 있고요. just를 붙이면 이제 막이 됩니다. 사실 과거도 다양하잖아요. 1분 전, 5분 전, 10분 전, 하루 전, 일주일 전, 1년 전 다 과거인데요. 그 중에서 아주 바로 전, 예를 들어서 한 3분, 5분 전이라면 진짜 막 그렇겠죠. 그게 바로 just의 느낌입니다. He has just arrived. 그는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여기 남편이 여기 계시는 거죠. 3분 전에 도착해서 여기 딱 앉아 계시면 He has just arrived. just의 강세 주시면서 He has just arrived. He has just arrived. 느낌 살리고 머릿속에 상황을 생각하면서 He has just arrived. 뭐냐, 제 이야기라면 힘들었다. I have just arrived. 나 지금 막 도착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생각하고 얘기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죠. 뭔가 반가운 느낌. 네,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지금 좀 헷갈릴 거거든요. 2번씩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4월에 태어났습니다를 영어로 하면 She was born in April. 네,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함께 외울 수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She was born in April. 저는 이 지역에 삽니다. 영어로 하면 I live in this area. 이 지역을 왜 잘 아냐고요? 제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거든요. 영어로요. I live in this area. 제가 넘어져서요. 팔이 부러졌습니다. 자, 2가지 사건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하면 I fell and broke my arm. 한 번 더 해볼게요. I fell and broke my arm. 이 근방에 주유소가 있나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셔서 꼭 한번 써보세요. Is there a gas station around here? 자, 이 주변에 이것만 외우셔도 아주 좋습니다. Is there a gas station around here? 그는 지금 막 도착했어요. He had just arrived. 한 번 더요. He had just arrived. 보여드릴게요. 네, 자막은 없앴다가 받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추천해 드리겠고요. 영어 자막을 열심히 얘기해서 좀 익숙해졌다면 그때부터 자막을 없애면서 복습하는 거 반복해 주시면 나중에는 자막도 없습니다. 그냥 실제 상황,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까지 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대단합니다.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제가 요구드리는 게 있다면 요 간단한 숙제, 그녀는 4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장을 살짝 바꿔서 저는 다른 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I was born in September, 이런 문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해보셔도 괜찮고요. 이 문장 마니아도 꼭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